네, 주파수라고 나와 있죠? 네, 프리퀀시라고 부르는데 주파수가 뭐냐면 1초 동안 음이 얼만큼 진동하느냐를 주파수로 표시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람이 세상에 있는 모든 소리를 들을 수는 없잖아요. 네, 가청 주파수 대역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대역이 가청 주파수 대역이거든요. 사람은 저를 보세요, 여러분. 사람은 1초에 20번 진동하는 소리부터 2만 번 진동하는 소리까지 들을 수 있어요. 1초가 이렇게 있으면 소리 파동을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리거든요. 이게 한 번 진동한 거예요. 한 번 주기. 이게 20번 진동하는 소리부터 똑같은 1초에 2만 번 진동하는 소리까지 들을 수 있어요.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20Hz라고 부르거든요. 1초에 20번 진동한다고 해가지고 20Hz라고 부르고 2만 Hz인데 주로 20K라고 Hz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 안에만 저희가 들을 수 있어요. 여기는 숫자가 작을수록 저음이고 숫자가 높아질수록 고음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들을 수 있는 대역이 저음부터 고음까지 이만큼 들을 수 있다. 근데 30대가 넘어가면은 점점 고음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조금씩 네, 상실돼요. 왜냐면 저희 귀가 고막이 이렇게 있으면 고막이 이렇게 있고 이 달팽이관을 이렇게 쫙 펴면은 고막이 진동하면 이 앞에 있는 촉수가 여기가 고음 지역이에요. 여기가 이 촉수가 막 이렇게 있는데 여기 끝에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저음이에요. 그래서 저음을 들을 때도 이게 진동하면 저음을 들을 때도 고음은 계속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소리를 많이 듣거나 하면은 이렇게 이명현상이라든지 막 삑 고음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게 여기 고음 센서들의 문제가 생겨서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나 이제 목사님들 이제 말씀하시는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귀를 관리를 잘 하셔야지 목도 같이 관리가 잘 돼요. 귀가 안 좋아지면 목소리도 변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잘 알아두시고 이어폰을 많이 사용하지 마시고 네, 주로 음악을 들으셔야 되면 헤드폰을 사용하신다던가 요즘 젊은 이제 10대들도 너무 많이 이어폰을 써가지고 이제 큰 소리를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고음들이 이제 잘 막 이렇게 손상이 되는데 네, 이런 걸 알아두시면은 이해하는데 조금 더 소리를 이해하는데 헤드폰은 괜찮아요. 헤드폰은 왜 괜찮냐면요. 음원이 소리가 나오는 그 지점이 고막이랑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손상받을 수 있는 게 커요. 근데 헤드폰은 귀를 감싸고 있잖아요. 귀가 어떤 큰 소리를 내는 거를 감지할 때 이렇게 약간 마비시키는 것처럼 갑자기 저기서 큰 소리 날 때 긴장하면 그 큰 소리가 정확하게 다 안 들리는 것처럼 귀에 그런 보호 장치가 있긴 있어요. 근데 이어폰은 고막이랑 너무 이 귀 안쪽으로 넣잖아요. 그래서 고막이랑 너무 가까워서 그 감지하는 장치를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몸이 움직이기 전에 먼저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쓰게 되면 이제 헤드폰. 저는 헤드폰도 잘 많이 안 쓰거든요. 일할 때 말고는 헤드폰이나 이어폰을 거의 이어폰은 아예 거의 안 쓰고요. 헤드폰도 일할 때만 쓰고 웬만하면 노래를 들으려면 이제 쬐끄만 스피커라든지 스피커로 들으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아니면 차에서 요즘은 차 스피커 시스템을 워낙 좋아서 차에서 듣는다던가 이렇게 네, 하면은 됩니다. 그래서 주파수를 저희가 20Hz부터 2만 Hz까지 들을 수 있는데 이거는 한 칸이 1초였고요. 밑에 표를 보시면은 저희가 들을 수 있는 대역을 표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20Hz고 여기가 20kHz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구역을 4구역으로 나누는 거예요. 4구역으로 나눠서 이 부분을 저음, 중저음, 중고음, 고음 이렇게 4구역으로 나눠서 이 대역을 이거 왜 나눴을까요? 이렇게 나눠서
콘솔에 있는 EQ를 만든 거예요. 네, EQ를 조절할 수 있게. 근데 맥키는 네 구역으로 나눠져 있는지 아니면 이 대역이 합쳐져서 세 그룹으로 나눠져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거를 이 가청 주파수 대역을 전체적으로 나눠가지고 파라메트릭 EQ라고 해서 콘솔에 있는 이렇게 노브로 이렇게 하는 EQ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아까 앰프 전에 EQ가 있다고 한 거는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죠. 이거를 이 버튼이 몇 개인지 아세요? 31개예요. 네, 이 31개가 뭐냐면 20Hz부터 20kHz까지를 옥타브로 나눠서 한 옥타브를 3분의 1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31개의 버튼으로, 그래서 모든 EQ는 버튼이 다 똑같이 31개예요. 그리고 여기 밑에 써 있는 숫자도 다 똑같아요. 이거는 뭐 이렇게 우리의 귀를 어떻게 들을 수 있는 대역을 나눠서 여기 이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거는 주로 이렇게 생긴 그래픽 EQ는 이런 스피커를 튜닝할 때 많이 쓰고요. 콘솔에 있는 이런 EQ는 이제 목소리의 음색을 조정한다든지 악기의 음색을 조정할 때 쓰는 EQ로 만듭니다. EQ가 원래 이퀄라이저가 무슨 말이냐면요. EQ, 이퀄. 지금 실제로 제가 마이크를 안 쓰고 있는 이 목소리를 마이크를 사용해서 스피커로 나오게 하는데 자연적인 소리와 가장 비슷하게 만들어주게 하는 장치예요. 근데 마이크를 쓸 때랑 안 쓸 때랑 스피커에 나오는 소리가 실제로 그냥 듣는 소리랑 스피커를 통해서 들었는데 소리가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겠죠. 잘못 만지면. 네, 그 잘못 만져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너무 좋게 만지는 것도 변조가 된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퀄라이저를 잘 사용해서 실제로 들리는 소리가 편안하게 스피커를 통해서 들릴 수 있게 해주는 장치입니다. 네, 이게 정말 잘 사용해야 되겠죠. 이 핵심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EQ가 EQ와 주파수에 대해서 알아보셨어요. 뒤에 장에 가면은 무슨 이게 또 그래프가 나오는데 이 그래프가 정말 이해하기 힘든 그래프인데 소리의 크기는 여러 가지 단위로 표시하거든요. 근데 주로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크기의 단위가 데시벨이라는 단위가 있어요. 많이 보셨죠? 이 데시벨 많이 보셨죠? 데시벨이라는 단위를 쓰는데 이 데시벨이라는 단위를 쓰는 dB라고 몇 dB, 3dB, 5dB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뭐 한 칸, 두 칸 이렇게 하면서 3dB 올려줘, 3dB 내려줘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dB라는 단어 속에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절대값이 있고요. 하나는 상대값이 있어요. SPL이라고 표현하는데 절대값은 뭐냐면요. 아무 소리가 없을 때가 0이에요. 0dB. 그러면서 10, 20, 30, 40, 50, 60 이렇게 올라가서 한 200 정도까지 있는데 사람이 듣는 단위 중에 이제 한 130, 140 정도 되는 게 이제 비행기 소리 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소리죠. 100dB가 넘어가면 큰 소리예요. 근데 아마 저희가 이렇게 풀밴드로 나와서 찬양 예배 드릴 때 100dB가 넘어갈 거예요. 굉장히 큰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설교 때는 100dB가 안 넘을 수도 있겠지만 풀밴드가 다 나올 때는 거의 드럼을 치기 시작하면 무조건 100dB가 넘는다고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드럼 위에 목소리가 드럼보다 사람 목소리가 더 커야지만 어때요? 멘트가 들리고 싱어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래서 드럼보다 소리를 다 크게 해야 돼요. 밸런스를 잡을 때. 그러니까 드러머가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이렇게 울리는 공간에서는 작게 쳐줘야 돼요. 그리고 심벌을 많이 치시면 안 돼요. 심벌을 많이 치면 너무 쨍쨍거리면서 그 소리가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드러머 안 계시죠? 마음 어려워하실까봐. 네네네. 그래서 이 절대값이 있고 상대값은 뭐냐면 콘솔을 다루시니까 형제님, 네, 콘솔 다루시니까 페이더 뭔지 아세요? 네, 콘솔에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볼륨 조절하는 이렇게 위아래로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걸 페이더라고 부르거든요. 요 페이더에 3분의 2 정도 되는 지점에 0이라고 써 있는 거 혹시 보셨어요? 보셨어요? 저희는 U라고 되어 있어요. 네, U라고도 돼 있어요.
왜 도대체 여기가 0일까요? 여기가 아니라. 여기는 근데 되게 웃긴 게 여기는 이렇게 무한대로도 써 있고 마이너스 60이라고도 돼 있어요. 여기는 아무리 많아도 플러스 10에서 15 이상은 없죠. 거의 10이에요. 저희 스티커 그렇게 돼 있어요. 그쵸? 10, 60. 네, 그쵸? 이상하게 생각 안 해보셨나요? 그쵸? 왜 0이 맨 밑에도 아니고 맨 위도 아니고 중간도 아니고 3분의 2 지점일까? 궁금하셨어야 됐어요. 이 db를 상대값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u라고 써 있는 거는 유닛 게인이라고 해서 이 유닛이 이 콘솔이 가장 프로세싱이 잘 됐을 때 범위가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콘솔을 아주 자세히 이따 보실 건데 자세히 보시면 0부터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15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20, 30, 저희는 15. 네, 40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0부터 5까지의 간격이랑 5부터 10까지의 간격이랑 10부터 20, 20에서 30, 30에서 40 이 간격이 다 달라요. 이상하게 생각하셨었어야 되는데 왜 이럴까? 저만 이상하게 생각했네요, 영진님. 왜냐하면 그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이 지점에 있을 때 프로세싱이 제일 잘 된 지점이고 요 페이더가 밑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조금만 움직여도 레벨이 많이 변한다는 거예요. 변화의 폭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잘 된 소리는 여기 0에서 플러스 5에서 마이너스 5 사이에 이 페이더가 있어야 돼요. 이걸 이렇게 주구장창 장황하게 제가 설명하는 이유는 이 표를 설명하기 위해서거든요. 이 표를 설명하기 위해서인데 dB의 절대값이 있다고 했잖아요. 했는데 dB라는 값으로도 소리의 볼륨이나 크기를 설명하지만 폰이라는 단위도 있어요. 폰은 뭐냐면 저희 귀가 저음이랑 고음을 받아들이는 감도가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저음의 소리를 5dB 올리는 소리랑 고음의 소리를 5dB 올리는 거랑 소리가 똑같이 5dB씩 올랐다고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귀가. 근데 그거를 누군가가 1800년대에 어떤 학자께서 그래프로 그거를 발견해 내셨어요. 그래서 귀는 로그 형태로 로그의 단위로 귀가 변하는 거를 발견해 내셨어요. 이 분들이. 대단하시죠? 네, 천재시죠. 두 분이 같이 발견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래프 이름이 자기 이름 따셔서 두 분의 이름으로 이 그래프 이름이에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저를 봐주셔야 돼요. 혼자서는 절대 이 그래프를 이해하실 수가 없으세요. 네. 보면 폰의 단위로 10이죠. 그러면 이 폰을 그냥 일단은 볼륨을 10이라고 생각할게요. 이어폰으로 볼륨 10을 이어폰으로 저희가 지금 볼륨 10으로 놓고 볼륨 10이라는 어떤 기준에 놓고 전체 저희가 들을 수 있는 모든 가천 주파수 대역의 전체의 소리를 다 틀었어요. 근데 볼륨 10으로 느끼려면 4K 제일 뿔쭉 나와 있죠? 네. 4K 저를 봐주셔야 돼요. 이 그래프 제 펜을 봐주셔야 돼요. 4K를 10의 단위로 들으려면 절대값으로 5dB로만 높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여기 20Hz 아주 저음을 10폰이라는 그 볼륨 값으로 들으려면 절대값으로 75dB로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이냐죠? 4kHz는 5dB로만 들어도 5dB로만 듣고 20Hz는 75dB로 들어야지 두 개의 소리가 비슷하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어떨까요? 이걸 반대로 말하면 저음의 감도가 되게 약한 거예요. 사람이. 그리고 이걸 또 반대로 말하면 어떨까요? 고음의 감도가 민감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EQ를 만질 때. 저음을 만질 때보다 고음을 만질 때 더 유념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조금만 움직여도 사람이 변했다는 거를 더 빨리 느끼니까. 네. 그리고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페이더를 조금만 올리면
사람은 어떻게 느낄까요? 볼륨이 높아졌다고도 느끼지만 고음만 높아졌다고 느끼기도 해요. 3dB 이하로 움직이면. 그럼 반대로 싱어가 말을 할 때 목소리가 너무 답답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그 말은 볼륨이 작다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고음이 조금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볼륨을 높여줄 수도 있고 볼륨을 조금만 높여줄 수도 있고 EQ에서 고음을 올려줄 수도 있죠. 조금만. 반대로 고음을 올리지 않고 저음을 내리면 고음이 올라간 효과가 난다는 거예요. 네, 다른 분들은 지금 굉장히 다 이해하지 않으셔도 지금 만지시는 분은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네네네네. 그래서 그 말뜻을 싱어나 다른 사람이 얘기할 때 내 목소리가 답답해요라고 말하는 그 원인을 한 가지 방법이라고는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아까 소리의 성질을 배울 때 들으셨죠? 이 물속 같은 이런 그 눅눅한 공기 안에서는 속도가 빨라져가지고 막 저음도 고음도 막 난반사로 지금 엄청 울리고 있는데 지난주랑 똑같은 세팅을 왔다고 해서 싱어분이 목소리가 지난주랑 똑같지 않아요. 그러면은 느끼셔야 되겠죠. 뭘 만져줘야지 저 답답함을 해결할 수 있을까? 볼륨일 수도 있고 EQ의 고음일 수도 있고 저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한 가지 요인 때문에 그래서 항상 답답하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모니터를 높여주거나 볼륨을 높여주죠. 네, 근데 이게 아니고 EQ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의 공간에 어떤 음이 더 많이 이렇게 공진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그래서 세밀하고 디테일한 작업이에요. 그래서 당장에 오늘 EQ를 만지는 법을 배웠다고 해서 다음 주부터 소리가 엄청 좋아지진 않아요. 근데 지금부터 노력은 할 수 있죠. 이런 인식을 가지고 밑에 와서도 들어보고 위에 올라가서도 들어보고 헤드폰으로도 들어보고 그렇게 하면 여기서 나오는 소리는 아무래도 많은 장애물들을 거치기 때문에 공간에서 듣는 거랑 헤드폰에서 듣는 거랑 굉장히 다르거든요. 근데 이렇게 디테일하게 만지는 거는 헤드폰을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근데 그게 마이크가 단 한 개일 때는 별로 효과가 헤드폰으로 내가 디테일하게 만져봤자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마이크가 하나 생기고 두 개 생기고 세 개 생기고 악기까지 들어오면 이 조그만 디테일이 모여서 큰 그림을 만들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모든 채널이 다 모여서 메인 스피커 한 개로 나가니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 괜찮으신가요? 좀 이렇게 속이 좀 풀리셨나요? 아까 화난 거에? 네, 원래 그렇다는 거를 알아두셔야 돼요. 네, 그래서 답은 배워야 되겠네요. 답은 저는 배워야 되겠네로 답이 나오면 안 될 것 같고요. 원인을 알았으니까 노력할 수 있는 지금 시점이 된 거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지금부터 뭔가의 변화의 시도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가장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모든 실험을 본 예배 때 하면 안 된다는 철칙을 드리고 싶네요. 본 예배 때는 그래서 아날로그 콘솔은 좋은 게 사진을 지금 사진 찍어 두셨잖아요. 우리 현재 쓰고 있는 거를 사진을 찍어 두시고 리허설 할 때나 준비 찬양 할 때 조금씩 만져서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거를 만들어내야지. 그래, 나 이번 주에 EQ 배웠어 이러면서 저음은 빼는 게 낫다 그랬지? 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왜냐면 날씨에 따라서 늘 소리는 변하니까. 네, 아시겠죠? 소리에는 이런 아주 굉장히 이런 난해한 많은 요인들이 작용해서 이제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넘어갈까요? 이거는 목사님 콘솔에서 하는 거는 목소리나 어떤 악기의 채널들을 각각 것들을 만지는 거고요. 이 31밴드로 돼 있는 거 있죠. 이거는 이 모든 채널이 모아져 있는 스피커로 나가기 직전에 이 스피커 컨디션을 EQ로 조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제일 처음에 설치를 할 때 스피커를 설치를 하고 콘솔을
뭐 싱어가 쓸지 건반이 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이 그래픽 EQ를 이 공간에 맞게 튜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공간에서는 저음이 많이 울리면 원래 스피커에서 나오는 저음을 조금 줄여준다던가, 고음이 많이 울리는 공간이면은 고음을 좀 줄여준다던가, 이런 스피커에 대한 여기 공간의 튜닝을 하는 게 그래픽 EQ예요. 원래는 이걸 설치할 때 아침이나 점심이나 저녁이나 하루나 이틀 동안 계속 여기다가 핑크 노이즈를 쌓아요. 20Hz부터 20kHz까지 가청 주파수 대역을 전 대역을 똑같은 에너지로 들을 수 있는 이런 걸 이거를 이제 여기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노이즈가 있어요. 그 노이즈를 스피커에 계속 쏴가지고 여기에 몇 개의 마이크를 이제 여기 뒀다가 여기 뒀다가 여기 뒀다가 저기 뒀다가 하면서 그거를 계속 사진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돌려서 여기 지역엔 어떻게 들리고 여기 지역은 어떻게 들리고 여기 지역은 어떻게 들리고 그거를 다 계산해서 분석을 해서 그래픽 EQ를 만져야 돼요. 가운데다 일자로 놓으셨다가요, 너무 많이 저음이 울리고 너무 소리가 쨍쨍거리면 중음이나 고음을 한두 개씩만 조금씩 빼세요. 그리고 저 뒤쪽 스피커는 제 생각에는 저음은 많이 빼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저기서 더 울리지 않게 들려요. 왜냐하면 저음은 여기서도 충분히 가니까. 네. 그래서 저기는 고음을 중고음을 많이 살려두면 설교는 잘 들리고 음악할 때는 또 너무 부담스럽지 않고. 그리고 아까 조절할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조절할 수 있으면 빼는 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볼륨을 조금 낮췄다가 설교 때는 올렸다가 요거를 해주시는 게 이제 최적으로 쓸 수 있는, 지금 현재 있는 장비로 최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겠죠.